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이름이 신용카드 쓴 거에 대해서 공제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항목들은 공제 안 됩니다 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가 존재하죠. 그럼 이런 항목은 여기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신용카드로 긁었다고 해서 신용카드에서 또 공제해 주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 누구만 예외? 중복 공제해 주기로 한 것만 제외.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고 가시면 되세요. 그럼에도 또 구분하셔야 되는 게 근데 쓴 거에 대한 공제입니다. 이런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외에서 쓴 거는 안 돼요. 국외 지출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쓴 거는 누구만 된다고요? 교육비만 됩니다. 그래서 면세점 이용하는 것도 안 돼요. 면세점 이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사업소득 관련된 비용, 법인 비용 신용카드로 긁었다고 당연히 소득세에서 소득 공제 받는 거 아닙니다.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하는 등의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되고요. 각종 보험료, 각종의 공제료 이런 거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산 구입하는 거 관련해서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나 부동산 이런 거 구입하는 거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중고차 구입비는 10% 공제해 줍니다 라고 했죠. 구분해 보시면 돼요. 유치원, 초, 중고, 대학, 대학원의 수업료는 버젓이 교육비 공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학원 수강료는 될까요? 안 될까요? 학원 수강료는 이거는 원래 교육비에도 안 되는 거죠. 교육비 대상 항목이 아니에요. 그럼 학원 수강료는 기본적으로 뭐다? 돼요. 신용카드에서 돼요. 쓴 거에 대해서 돼요. 신용카드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식해야죠. 신용카드 쓴 거야. 그러니 돼요. 그런데 취약점 아동의 학원 수강료만 교육비에서도 되니 신용카드에서도 중복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제일 어려워요. 어렵게 하시는데 제가 이따 정리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구분을 해볼 거고 그래서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고 되느냐?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아파트 관리비 당연히 안 돼요. 전기료, 가스, 수도료 이런 거 안 됩니다. 상품권 구입을 했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저는 매년 1000만 원치 상품권을 살 거예요. 그죠? 안 됩니다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의료비와 교육비 중이죠. 교육비 중에 취약점 아동의 학원 수강료는 이중 공제 가능합니다. 라고 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에서도 되고 신용카드에서 되고 그 얘기가 돼요. 그럼 취약점 아동 외의 학원 수강료는 신용카드에서만 됩니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 뒤로는 그냥 이런 세액 공제가 있구나 여기까지 우리 하기가 너무 좀 분량이 우리 범위에서는 조금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프린트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아마 구분되게끔 해놨을 거예요. 마지막 장에 그 프린트에 신용카드 막 공제 써 있나요? 그거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구분해 보시고 여기 밑에다가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각각의 특별세 공제에서 되는 거 그리고 그거 쓴 거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될 거냐 이 얘기죠. 신용카드로도 또 공제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자, 신용카드 의료비는 의료비라는 특별세 공제가 있죠. 그러면 의료비에서 공제되는 거죠. 의료비에서 공제되죠. 의료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비라고 쓰셔도 돼요. 그게 더 편할까요? 저도 쓸게요. 그러면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라는 데서 됩니다. 의료비 되죠. 의료비 공제 돼요. 그럼 그거 신용카드에서 되나요? 돼요. 의료비 신용카드에서 돼요. 보장성 보험료 공제 있죠. 그럼 이거 보험료 공제라는 게 있다고요. 그럼 보험료 공제가 받으면 되죠. 보험료 공제에서 퍼두면 돼요. 근데 그거를 신용카드로 긁었대요. 그럼 거기서 되나요? 안 됩니다가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X 하시면 되죠. 요거 안 돼요. 취약 전 아동인 경우 학원 수강료의 학원비라고만 썼습니다. 얘는 교육비에서 돼요? 네, 돼요. 교육비 됩니다. 교육비에서 돼요. 이걸 또 신용카드로 긁었다면 신용카드에서 되나요? 돼요. 중복공제 돼요. 그럼 학원비에 대해서 그 외의 경우에는 교육비 되나요? 안 되죠. 교육비에서 안 돼요. 교육비에서 그 외의 학원 수강료는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신용카드로 그 외의 학원비, 그러니까 취약전 아동 외의 학원비, 신용카드로 긁으면 되나요?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돼요. 됩니다. 그럼 교복 구입비 돼요? 네, 돼요. 교복 구입비 돼요. 교육비에서 돼요. 그럼 교복 구입비 교육비에서 받았는데요. 신용카드로 또 긁었대요. 그럼 또 되나요? 네, 돼요. 중복 공제 돼요. 이것도 돼요. 그럼 기부금이라고 하는 건 기부금 공제에서 받으면 되죠. 기부금 공제에서 받으면 되는데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그럼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중복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죠. 의료비가 의료비에서도 되고 신용카드에서도 되고 취약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가 교육비에서도 되고 신용카드에서도 되고 중고생이라고 또 써야겠다. 중고생 교복 구입비 교육비에서도 되고 신용카드에서도 되고 중복 공제 되는 거 구분되시죠? 근데 보시면은 보험료 공제에서 되는 거 신용카드에서 안 되죠? 기부금 공제에서 되는 거 신용카드에서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 게 그 외의 학원 수강료는 신용카드로 긁으면 신용카드 사용액에서는 공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만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얼마나 잘 익혔는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수요일 날에는 이제 오늘 할 수도 있어요. 조금은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입력을 할 거잖아요. 사실 입력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왼쪽 오른쪽만 다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많은 내용들을 조금 잘 파악해서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거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한 장짜리 프린트 하나 드렸을 거예요. 거기 연습하는 거 지난 시간에 인적 공제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 해볼게요. 그 인적 공제 프린트도 있죠. 소득금에 막 써 있는 거 그것도 펼쳐놓고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자, 저는 익혀볼 겸 이렇게 써볼게요. 이 프린트 소득 요건이잖아요. 자, 전제가 우선은
생계를 다 같이 한다라고 전제를 하는데 같이 살고 있습니다를 전제해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입니다. 그럼 나이 요건은 충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득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래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써보자고요. 뭐를 소득 요건이 뭐였는지 외울 겸 소득 금액은 얼마라고요? 100만 원 이하라고 했고 이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거는 2, 100, 4, 근, 연기 얘네들을 다 합쳐서 종합소득 금액이죠. 얘네들 다 합쳐서 종합소득 금액 2배사 근연기 써도 되고 그냥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쓰셔도 돼요. 종합소득 금액 여기에다가 만약에 퇴직소득 금액도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있고 또 양도소득 금액도 소득 요건 따지는 기준 금액이야. 이런 거 있으면 다 더한 게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소득 금액, 퇴직과 양도 소득 금액 다 더해서 100만 원 이하. 그러기 때문에 아예 이 구조에 들어올 수 없는 애들이 있었죠. 이 구조에 들어올 수 없는 애들이 누구? 비과세 소득. 또 누가 있어요? 분리과세 소득. 얘네들은 원칙적으로 이 구조의 원래가 들어올 수가 없었으니 이 분리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여기에 못 들어오니까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되겠죠. 얘네들은 아무리 많아도 소득 금액 0이에요. 그러니 요건에 충족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리과세 하는 게 유리한지 종합과세 하는 게 유리한지를 내 입장에선 따질 수 있지만 내 부양가족들은 어때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주는 게 나는 좋죠. 그럼 그들이 분리과세를 해야지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보시면 분리과세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소득은 얼마? 2천만 원 이하 줄여서 쓸게요. 2천만 원. 기억나는 거 또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 대표적인 것만 쓰자면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 300만 원.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로 외우셔야 되는 게 누구라고요? 일용 근로소득. 또 누구요? 복권 당첨 소득. 이런 거 한번 떠올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체크를 해보실게요. 안 보이나요? 1번부터 밑에 쭉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소득 금액과 수익 금액이 헷갈린다면 입에서 근형기 계산구조 프린트도 펼쳐놓고 하셔도 돼요. 어쨌든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연결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자, 같이 해볼게요. 제가 살짝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볼게요. 자, 소득 금액이죠. 우리가 계산구조 번거에서 필요 경비 뺀 게 소득 금액이에요. 우선은 제가 두 가지 계산구조를 써놨는데 번거 아니고 벌기 위해서 쓴 거 뺀 게 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은 우리 여기에 100만 원 이하입니다 라고 했는데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 이하면 요건의 충족이에요? 150만 원 이하면 됩니다. 그러니 오케이. 소득 요건에 충족했습니다. 총급여 기준으로는 얼마라고요? 500만 원. 500만 원이면 70% 하면 150만 원이 나오는 거죠. 350을 빼니까 150이라서 오케이. 2번 퇴직 소득 금액이 80이고요. 양도 소득 금액이 75만 원. 얘네들 퇴직과 양도 다 합쳐서 100 이하여야 하는데 넘어가죠. 그러니 너무 많아서 안 된대요. 3번은 눈으로도 풀죠. 총 급여가 500만 원이 물론 여기 배우자, 장모, 처제, 나이와 소득 요건에만 다 충족하면 오케이인 거죠. 왜? 위로도 되고 아래로 되고 옆으로도 되죠. 형제 자매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4번 복권 당첨 소득 2억인 어머니가 있으시대요. 이 중에서 안 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중 제일 소득이 많아요. 그럼 이분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무조건 분리과세.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기억하세요. 복권 당첨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5번 국내 정기예금, 우리 예금 이자 소득이요. 이자 소득, 금융소득이에요.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인데 2,200이니까 어떻게 돼요?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해야 되죠. 그러면 얘는 X. 기타 소득금의 기준은 얼마라고요? 300. 그러니 X. 7번 일용 근로소득이 1,2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소득 요건 충족하나요? 네, 무조건 분리과세. 그렇다면 8번 일시적 강연료가 500만 원인 장인이 있대요. 자, 이분은 소득 요건에 충족할까요? 자, 보세요. 일시적 강연료는 무슨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이죠. 그럼 기타 소득 중에서 우리 필요 경비, 실제 또는 추정 경비 인정, 강연료는 인적이죠. 인적 용역 제공한 거는 우리 요 수익 금액에 추정 경비 몇 프로 인정? 요 정도 외워주세요 라고 했죠. 옛날에 80이었던 게 지금 60%짜리가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500만 원이래요 얘가. 그럼 30% 하면 얼마예요? 30% 하면 300. 그러면 소득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20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아까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 이하면 분리과세 할 수 있다고 했어요? 300 이하. 그러니 분리과세 하니까 이분 돼요. 이렇게 되죠. 아예 소득 금액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번 것만 알려준다고 하면 우리가 주로 나올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 요 인적 용역은 필요 경비 이 수익 금액에 60% 적용하는 거. 그 정도 최소한으로 외워둡시다. 그리고 우리 순위 결정하는 강연 아니 뭐죠? 상금 받는 거 있죠? 그거는 몇 프로? 80%. 그거 정도는 외우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면서 좀 복습할게요. 조금 잘렸는데 9번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 사업소득은 번거에서 당연히 입증 가능한 필요경비 빼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100만 원 이하가 되나요? 그래서 안 돼요. X. 그다음에 마지막은 총급여가 300. 근로소득인 거네요. 근데 근로소득만 500만 원 이하면 오케이 되잖아요. 그런데 양도소득 금액이 있으니까 얘네들 둘 다 합쳐서 얼마가 돼야 돼요?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표현해야지 정확해요?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도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해 줘야죠. 그거 하고 양도소득 금액하고 합산해서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 공제 얼마 외웠어요? 70% 외웠어요. 그러면 계산기를 또 두드려 볼게요. 총 급여가 여기 300만 원. 그러면 필요 경비에 준하는 소득 공제 얼마? 210만 원. 그럼 근로소득 금액으로는 얼마가 계산됐어요? 90만 원. 그러니 이렇게 계산됐으니까 너무 많죠. 양도소득 금액이 20이니까 소득 금액이 110만 원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110만 원이라서 안 되죠. 이렇게 계산하죠. 우리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가 나왔다. 그 사람이 90만 원이 나왔죠. 그래서 110만 원이 나와서 안 됩니다가 돼요. 보내드릴 테니까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고 계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같이 복습되는 거죠. 인적 공제래요. 그럼 인적 공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본 공제가 있고 요것도 있어요. 추가 공제가 있지요. 기본 공제는 1인당 얼만데요? 150만 원이고요. 추가 공제는 1인당 얼만데요? 마다마다 다르죠. 경로는 얼마고? 자, 살짝 얼른 자, 기회가 있어요. 자, 경로는 100만 원, 장애인은 200, 부녀자는 50, 한부모는 100. 얼른 보시고 빨리 갈게요. 자. 걔가 어디 갔나? 한번 계산을 해보셔요.
같이 볼까요? 우선 뭐부터 챙기셔야 되냐면 여성 근로자라고 하는 거 챙겨보셔야 되죠. 본인이 여성 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추가 공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부녀자 공제죠. 물론 부녀자 공제는 요건이 없어요. 요건에 충족한다라고 가정하고 챙겨보시고요. 부녀자 공제 얼마? 50. 요거 챙기시면 되죠. 종합소득 금액으로 얼마?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거 챙겨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시는데 배우자는 나이 상관 없어요. 배우자는 나이 상관 없고 소득의 요건만 충족하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배우자가 총 급여가 500이라고 하면 소득 요건은 나이는 상관없으니까 오케이고 소득도 오케이죠. 모두 오케이니까 배우자 공제 됩니다. 배우자 공제되고 그다음에 김모식 부친이요. 나이가 75세니까 나이 오케이죠. 나이도 오케이. 그런데 소득 금액을 보니까 이자 소득 금액이 1,800만 원이면 2천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 오케이네요. 너무 크니까 조그만 동그라미. 그다음에 75세면은 뭐도 적용돼요? 경로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추가 공제로서 경로 챙기시면 돼요. 경로 얼마라고요? 100만 원 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박정근 모친이 계시는데 71세래요. 그럼 나이 오케이죠. 나이 오케이인데 사업소득 금액이 700만 원이라면 되나요? 안 되죠. 소득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영 시어머니 같이 산대요.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예요. 자, 나이 되죠. 나이는 됩니다. 복권 당첨 소득 이래서 같이 사나 봐요. 그죠? 그러면 나이도 오케이. 복권 당첨금 무조건 분리과세. 그러니 소득 금액은 0이 된 거죠. 그래서 15는 되시죠. 그래서 아까 모치는 안 됩니다가 돼요. 그다음에 김은정은 누구예요? 딸이에요. 22살. 나이 안 되죠. 소득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장애인이요. 장애인은 나이 상관 없는 거죠. 그럼 딸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서 장애인 추가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얼마? 200만 원 됩니다. 그다음에 6세 자녀가 있대요. 그러면 이것도 체크를 해볼까? 6세 자녀가 있으니까 이때 나이는 오케이가 될 거고요. 올해 입양을 했대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되겠죠. 근데 사실상 이거를 입력하는 화면이라면 뭘 챙기는 거예요? 출산 입양. 그거 둘째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여기는 없지만 세액 공제가 되죠. 출산 입양 세액 공제 됩니다. 출산 입양 세액 공제. 둘째니까 얼마? 3, 5, 7이니까 50.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선 빠져도 되지만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이두리가 여동생이네요. 형제자매 요건에 충족하면 되는데요. 나이는 오케이죠. 양도소득 금액이 300인데 근데 또 장애인이래요. 그럼 장애인이면 다 되나요? 안 되죠. 소득의 요건에는 충족을 해야 돼요. 장애인이 소득이 이만큼 있으면 스스로 부여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 때문에 안 됩니다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아들도 챙겨야겠네. 이렇게 되죠. 그럼 기본공제 얼마 나왔어요? 기본공제 얼마? 750. 몇 명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이 돼야 되죠. 우리 곰 소풍 돼지였나요? 돼지 소풍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본인 거 빼면 안 되죠. 본인도 챙겨야 돼요. 본인도 기본공제. 그래서 6명이라서 150해서 750만 원. 에다가 750만 원에다가 기본공제는 750만 원. 여기는 750. 6인이고요. 추가 공제는 얼마인가요? 추가 공제가 뭐 있어요? 부녀자 50에다가 경로 100에다가 장애 200이니까 350? 350 해주시면 돼요.
복습학교 했더니 시간이 금방 갔네요. 이제 좀 속도 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마무리 정리. 의료비 하고 계셔요. 의료비 문제. 하시면서 그거부터 체크하고 해보세요. 의료비에는 뭐 따지는지, 뭐 나이와 소득 이런 거 따지는 거 구분해서. 자, 바로 갈게요. 나이, 소득 어떻다고요? 상관없어요. 아파서 억울한데. 대신에 특정 또는 전액공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전액공제 대상이 어떤 게 있는지 위에다가 써보세요. 본인 거. 그 다음에 경로. 의료비에서 경로는 몇 세? 65세.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난임. 이렇게. 경로는 65세 이상. 쓰고 시작을 해볼게요. 다 15%, 15%인데 얘만 20%. 누구요? 난임. 얘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높게 해준 거는 더 많이 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이거 같이 해볼까요? 조금 속도 내서 해봅시다. 자, 부친 만 67세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는데 암 치료비가 있대요. 그럼 이분은 공제되나요? 의료비 공제. 물론 기본 공제 대상자는 아니었겠죠. 그건 그거에 대한 요건인 것 뿐이고요. 여긴 의료비 공제를 해주겠습니다잖아요. 우선 여기 모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니까 암 치료비 되죠. 어디서 될까요? 전액에서. 왜요? 경로니까. 67세 해당 하시니까 특정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경로로서. 기본 공제는 안 되지만 상관없습니다. 자, 스케일링비 될까요? 돼요. 여러분, 스케일링비 돼요. 스케일링비 됩니다. 보청기 될까요? 돼요. 돼요. 그래서 15세니까 일반에서 돼요. 일반에서 돼요. 그다음에 천은 누구예요? 대유자를 얘기하죠. 장애인인데 인공수정을 했대요. 기타 소득 금액이 1억이나 있대요. 상관없겠죠. 그러면 이분은 장애인을 쓴 의료비 공제로서도 될 수 있지만 인공수정을 한 거니까 어디서 하면 될까요? 인공수정 난임. 인공수정한 거 난임. 하면 되겠죠. 어쨌든 전액 공제. 당연히 장애인 치료비나 난임이 두 개가 적용될 수 있다면 뭘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아니 이거 난임. 왜? 20%라고 강조한 게. 얘 다 15%, 15%, 난임이 20%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강조한 거 거기 프린트에 이렇게 보면 우리 체크가 돼 있죠. 다시 한번 체크해 꼭 해놓으세요. 있을까? 여기에서 여기 난임이 20% 체크해서 나머지 다 15%고 난임이 20%인 거 체크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난임으로 20%. 본인 건강검진비 돼요? 되죠. 건강검진비 어디서 돼요? 전액에서 돼요. 본인은 전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형이 50세래요. 50세.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 되나요? 안 되죠. 그 신종플루 검사를 받았대요. 될까요? 돼요. 돼요. 검사 받는 거, 질병 예방을 위해서 뭐 검사하는 거 돼요. 어디서? 일반에서 돼요. 자녀가 22세래요. 얘도 나이가 많아서 기본공제 안 됐겠죠.
그럼 콘택트 렌즈 구입한 거 돼요? 돼요. 어디에서? 일반에서. 대신에 얼마만 돼요? 50만 원만 돼요. 50만 원만 돼요. 배우자죠.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비용 돼요? 돼요. 이거 이제 옛날에는 안 됐었어요. 옛날 기준 제품은 이제 안 됩니다가 되는 건데 이제 되는 거죠. 다만 총 급여 얼마? 7천만 원 이하. 연간 한도 얼마? 200만 원이죠. 총 7천이라고만 쓸게요. 그리고 연간 200. 간단하게 총 급여. 그다음에 부친이 60세래요. 미국 병원에서 대장암 치료를 받으셨대요. 그럼 의료비 공제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국외 의료비는 안 됩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면 이분은 소득 요건 충족 안 해서 배우자 공제 못 받았겠죠. 그런데 장애인 보장고 구입을 했대요. 될까요? 돼요.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상관없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니까 전액 공제 대상에서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교복비 바로 갈게요. 교육비. 교육비에다가도 얼른 써보세요. 나이와 소득 요건이 어찌 되는지. 교육비. 나이, 소득. 이 중에서 뭐가 무너져요? 나이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위로는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위로, 즉 직계 존속은 안 됩니다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지만 무조건 되는 경우는 장애인 특수교육, 그것만 구분. 그리고 바로 보겠습니다.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 될까요? 네, 대학원 수업료는 누구만 된다? 본인만. 기억. 처가요, 배우자가 총 급여가 150만 원이래요. 대학교 등록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소득 요건을 충족하라고 했으니까 안 돼요. 자녀 22살이에요. 소득이 어때요? 교육비는 나이와 소득 상관없잖아요. 그럼 대학원 될까요? 안 돼요. 왜요? 본인만 돼요. 그러면 조심히 읽어야 돼요. 만 10살이에요. 제가 이거 무심코 그냥 읽었다가 학생들이 깜놀했어요. 저 욕하는 줄 알고. 미술학원비 돼요? 안 돼요. 누구만 돼요? 취약전 아동만 돼요. 그래서 밑에 6세 태권도 학원비 될까요? 돼요. 됩니다. 교육비 공제 돼요. 15세 고등학생 학교 급식비 될까요? 네, 됩니다. 돼요. 55세 노인대학 등록금 될까요? 안 됩니다. 직계 존속은 안 돼요. 똑같은 55세의 장애인 특수교육비 될까요? 돼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무조건 돼요. 그럼 18세 고등학교 기숙사비 될까요? 여러분, 기숙사비 X. 왜냐하면 모든 고등학생들이 기숙사 이용하는 거 아니죠. 형평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통학버스도 같이 써보세요. 통학버스, 스쿨버스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같은 취지로 보면 형평에 맞춰야 되잖아요. 기숙사 다 있는 거 아니고 스쿨버스 다 있는 거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만 25세 소득이 없는 동생이래요. 그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 될까요? 네. 왜 돼요? 교육비는 나이 상관없고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내 부양가족이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상관없습니다. 대학교 돼요. 자녀의 등등 학자금, 원금, 이자 상환액 돼요? 누구만 돼요? 본인만 돼요. 요거는 본인만 됩니다. 중학생 아들 체험학습비 돼요? 돼요. 되기는 돼요. 그런데 얼마만 돼요? 30만 원만 돼요. 30만 원만 돼요. 얼른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
얼른 써볼게요. 나이 X, 소득의 요건 충족. 생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정과 지정. 지정에는 누가 있다. 종교단체, 종교단체 외. 같이 해볼게요. 본인 명의 결연 기간을 거치면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정기부국이라고 연결하시면 되고요. 대한적십사사는 어디서? 법정에서. 동생 나이 요건 충족, 소득도 없대요. 그럼 교회 건축헌금 돼요? 돼요. 어디에서? 지정에서 종교단체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고요. 부인 소득이 없는데요. 특별재난 지역에 자원봉사를 했다라면 되나요? 되죠. 어디에서? 법정에서. 8시간 5만 원 계산하죠. 부인 명의의 종친에 기부했대요. 되나요? 비지정이에요. 종친회, 우리 종친회라든지 이런 데서 당연히 안 되죠. 안 됩니다. 친구들 동창회, 종친회 이런 건 굳이 표현하자면 비지정인 거예요. 지정이 아니라. 그래서 종친회, 동창회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버지 나이 오케이.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이재명 구호금품 되나요? 어디서 될까요? 법정에서 돼요. 그다음에 아들 국방헌금 돼요. 돼요. 국방헌금 어딜까요? 법정 돼요. 본인 명의 정당의 정치자금 기부금 될까요? 네, 돼요. 다만 10만 원은 정치자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세액공제고요. 초과분에 한해서 되는 거죠. 그리고 초과분이 여기에서 돼요. 법정에서 됩니다. 초과분 법정. 그리고 그냥 바로 할게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 돼요. 어디에서? 법정에서 돼요. 요거 법정.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대한적십사 이거 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라 사회복지 시설의 경로당 후원금 이것도 지정 또 돼요. 근데 아파트 경로당 안 돼요? 아파트 우리 아파트에 경로당 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 따다닥 신용카드 해볼게요. 나이 소득 나이 상관 없어요. 소득의 요건 충족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거 써볼게요. 9개. 형제, 자매 이런 거 안 돼요. 바로 같이 할게요.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가 전제가 되고요. 자, 본인 자동차 보험료 되나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예요. 제목이 신용카드 사용액. 그럼 자동차 보험료는 어디서 받아야 돼요? 보험료 공제에서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에서는 당연히 안 돼요. 자, 모친 50세래요. 생활용품 신용카드로 찍 긁었대요. 될까요? 네, 됩니다. 그다음에 처가 있는데요. 유흥비용으로 썼대요. 될까요? 네. 이걸 딱 할 때 다 안 되는데 돼요. 그러니까 유흥비용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제목이 뭐야? 신용카드 사용액. 명품 가방 사도 돼요. 다 됩니다. 유흥비용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가 또 성형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찍 긁었대요. 될까요? 네, 돼요. 다 안 된대. 대신에 이 성형수술 비용은 어디에서는 안 될까요? 의료비에서 안 되죠. 의료비에서 미용 목적은 안 돼요. 근데 신용카드는 뭐예요? 쓴 거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 돼요? 그죠? 이거는 교육비에서 공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 됩니다. 본인 현금 서비스 돼요? 안 돼요. 그럼 전 1,000만 원 더 받을 거예요.
법인 사용 경비 돼요? 안 돼요. 법인 비용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6세 미술학원 되나요? 네, 이거 중복공제예요. 여기 교육비에서도 되고 신용카드에서도 됩니다. 교육비, 신용카드. 그다음에 본인 중고차 구입비 현금 영수증 수취액이 500만 원이래요. 될까요? 얼마만 돼요? 50만 원 돼요. 처제 명의로 생활용품 카드로 찍 긁은 거 돼요? 무조건 안 돼요. 형제, 자매 무조건 안 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신용카드 결제한 거 될까요? 안 되죠. 기부금 거기 가서 받아야 되죠. 그거 중복공제 되는 거 빼고는 안 됩니다가 돼요. 자녀, 중학생 교복 신용카드로 구입한 거 될까요? 네, 돼요. 됩니다. 정리 좀 되셨죠? 이거 잘 정리해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실무하는 걸로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